러시아는 이미 오래전 XRP를 통하여 중앙은행과 송금 테스트를 이미 마쳤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밝히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굳이 많은 코인이나 자산을 묶어놓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언제든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 ODA를 통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게 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흰남노가 현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물난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현재 불고 있으며 이미 흰남노를 겪은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들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이번 태풍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가격 상황은 어떠한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9% 하락한 19,69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54% 상승한 1,56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에이다는 3.31% 하락한 0.48달러, XRP의 경우는 1.88% 하락한 0.32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8%, 19.7%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0.15%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51%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합니다.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9%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시점,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엄청난 공급망 쇼크가 옴으로써 물가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는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의 부호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릴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비트코인을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결제를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난 5월 당시에는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이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 샌드박스를 아예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8월 31일 당시에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안전한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 채택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이 직접 말하게 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 활용 합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이렇게 현지 통신사 타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세이 모이세프 이제 러시아 재무부 차관의 경우는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가 간 결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다만 계획된 인프라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국경 간 결제 또는 국제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언급한 바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앞서 보신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경우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는데요. 지난 6월 러시아 정부가 허용한 비트코인의 원유 결제를 재무부가 나서서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수많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하여 이번에는 그 뜻을 중앙은행 쪽으로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주 전인가요?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리플의 결제 솔루션 ODL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에 XRP를 통해서 중앙은행과 송금 테스트를 이미 마쳤고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굳이 많은 코인이나 자산을 묶어 놓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언제든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3주 전 러시아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디지털 루블의 완전한 출시를 목표로 한다며 CBDC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는 개인들에게는 크립토 거래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었지만 나라나 기업에서 창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리미트는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는데, 이미 ODL을 통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 것이죠. 이를 암시하는 트위터들 상당수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는 추후의 영상을 통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상당히 좁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XRP는 음모론이 최근 현실화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송부터 내년 초 안에는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코인 가격의 등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이제 알림이 매번 오는 것을 보며 이렇게 빨라졌나 싶으면 다시 치솟았고 또 하락했다가 원점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19,000달러, 2만 달러를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현재 크립토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 이벤트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코인의 가격이 향방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FOMC이죠. 이제 75bp 이상은 무조건 올릴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 가지 복병을 찾자면 바로 환율입니다. 이 코인의 가격이 증시와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오르며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1,200원도 비쌌다는 환율이 이제는 1,4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은행들에서 올해 환율의 최고점은 1,310원, 정말 높게는 1,350원까지 예상을 하였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환율은 반기지 않는데 결국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안정 혹은 침체로 돌아서야만 연준의 현재 기조가 완화가 되겠죠. 지금처럼 큰 변동성이 없는 장에서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거래량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업비트 기준 거래 대금이 모두 1,000억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침체가 되었다는 것인데 일단 주요 이벤트들이 끝이 나야 움직이겠다는 투자자들의 위축된 모습이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코인의 가격이 만일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로 하락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될 텐데요.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역시 FOMC가 열리는 9월 20일에서 21일 이후로 잡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금리를 올릴 것은 자명하며 신랄 같은 희망으로 혹시나 C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50bp 인상이 확정된다면 시장은 환호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압력 영향으로 올해까지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올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유는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완화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무제한 양적 완화, 돈 풀기의 맛을 본 시장은 줄어드는 자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2025년 대세 상승에로 점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의 대세 상승 이후의 흐름을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에는 대폭락과 추가 하락, 2019년에는 상승과 조정, 2020년 횡보와 하반기 상승, 2021년 불장의 시작으로 대략 정리가 가능할 텐데요. 만약 이와 동일하게 흘러 들어간다면 2022년을 하락과 추가 하락,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9월이 추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승과 조정, 2024년 횡보와 하반기 상승, 2025년 대세 상승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큰 틀에서 이러한 그림을 두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은 코인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1370원에 도달하면서 1,400원도 머지 않은 상황 속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주식, 코인보다는 달러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경제는 안 좋은데 미국만 좋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미국은 참 어찌 보면 블랙홀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화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한국 연기금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세상이죠. 또한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까지일 것이고 이후 달러 가치도 하락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관점을 주장하셨습니다. 경기 침체로 이제 미국이 금리 상승을 멈출 것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6에서 9개월 이내의 관점을 보았을 때 달러의 가격,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할 테니 상승할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업 분석은 어려우며 이럴 때는 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차트가 달러 ETF 차트입니다. 물론 선물이기 때문에 실시간 연동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대세 상승기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달러는 현재 오를 대로 오르고 있죠. 현재 보시는 화면의 경우는 엔화 ETF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화가 현재는 하락하지만 일본이 망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엔화의 가격은 상당 부분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죠.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술이나 막연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머니, 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즉 돈의 가치 변화를 믿는 사람들인데 원화만 쓰는 사람들이 아닌 환전을 해본 사람들의 경우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하물며 코인에 투자를 하며 코인의 가격이 매일 변하는 것을 보면서 돈의 가치는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현재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기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좋은 시기냐? 경제 박살나고 물가 오르고 코인도 박살나고 있는데 뭐가 좋은 시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모두가 좋다고 하는 시기는 투자의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오히려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시기,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이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우리 개인들은 매수하기 적기라는 사실을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기는 오히려 박앤셀 기간이며 매 영상 말씀드리듯이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